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네이버에서 클립이 나왔을 때 저걸 누가 봐? 라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제가 클립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와 클립을 간단하게 편집하고 올리는 방법, 그리고 클립의 알고리즘에 대한 팩트와 저의 생각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방문자 2,500명 정도 나오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클립보다는 대부분 글로 조회수가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클립보다 블로그 포스팅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고, 그리고 글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때 애드 포스트도 늘어나고 계속 해왔던 거니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착이 된 거죠. 나는 이게 맞다 라고. 하지만 이랬던 제가 클립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클립의 위치를 알았고 자그마한 알고리즘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클립 같은 경우 클립을 편집해서 올릴 때 위치를 넣어주면 네이버 지도의 그 플레이스, 장소를 검색했을 때 클립 탭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립 탭의 패턴은 가장 최신의 클립이 가장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알고리즘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뭔가 방법을 한 가지는 찾은 것 같다라는 게 저에게는 클립에 대한 흥미로 다가오게 됐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거제 관광 모노레일을 네이버 지도에 검색했을 때 클립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3주 전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도 매일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의 조회수를 꾸준히 내주고 있어요.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클립 많이 보시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거제 관광 모노레일 클립 1등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도 클립으로 한번 조회수가, 일방문자 수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처럼 클립으로 막 1만 조회수가 나오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평소 2,500명 정도 나오던 제 일방문자 수가 한 4,300명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저에게는 아주 큰 점프였던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클립 조회수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그냥 푹 죽었어요. 하지만 하루이긴 하지만 클립으로 조회수를 얻는다는 게, 클립 알고리즘이 터져서 블로그가 즐거워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됐죠. 세 번째는 클립을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직원으로부터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클립을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내부 정보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네이버는 지금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통합 탭, 블로그 탭을 쭉쭉쭉 가서 아예 클립으로 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기사도 냈죠. 클립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실제로 클립을 몇 개 연속으로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클립을 한두 개 보고 나면 광고가 뜨고, 또 한두 개 보고 나면 광고가 뜨고, 이게 약간 인스타그램의 패턴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클립 크리에이터들에게 배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컨텐츠로 수익을 얻는다면 이 플랫폼이 움직이는 시류를 봐야겠죠. 지금의 네이버가 클립을 밀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밀어주는 시류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립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 클립의 오리지널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편집 툴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앱에 들어가서 플러스를 누르면 클립 올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올려서 네이버 기본 툴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영상 편집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영상에 자막을 올려서 클립 하나를 뚝딱 완성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본 기능의 아쉬운 점은 폰트가 지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포맷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졸브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 기술을 넣기에는 좀 툴 자체로서의 기능이 부족해서 저는 간단한 툴을 이용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료로는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무료로 쇼츠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블로나 캡컷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파이널 컷이랑 블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오늘은 블로 무료 버전으로만 편집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편집을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편집일 거예요.
블로 앱에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상 하나로 그냥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영상 하나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만 올려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영상을 선택하고 한 개만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화면 비율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립 같은 경우는 9:16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할게요. 저는 영상 길이가 살짝 템포 있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배속을 한 1.5배 정도로 걸어줄게요. 저는 가능한 이거의 오리지널 음원을 다 쓰고 싶은데 저희 남편이 여기서 말을 걸어가지고 여기쯤에서 여기까지를 눌러줍니다. 착착. 그러면 6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조금만 좀 더 크면 좋겠다. 조금만 확대. 끝. 전 이렇게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글자 하나 넣어줄게요. 글자. 여기에 자물쇠 모양이 있는 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기본만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폰트가 좀 예쁘면 좋겠네요. 폰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 폰트 저작권을 확인해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거 많이 씁니다. 경기 천년 바탕. 그리고 자막의 길이를 영상 끝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클립 하나가 끝이 나죠. 저는 이 상태로 추출을 할 거예요. 이 30초 정도의 광고를 보고 나면 클립 편집이 완료됩니다. 조금 이따 올려볼게요. 근데 사실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영상 찍는 거는 좀 안 익숙하고 맨날 사진만 찍잖아요. 그래서 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간단하게 영상화를 시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때도 똑같아요. 블로에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정도? 한 사진 4개 정도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가로로 찍은 사진이지만 저는 세로형으로 클립을 만들 거고요. 이 사진 길이에 초가 정해져 있는데 사진 한 개당 몇 초씩 유지를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이 사진이 너무 길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아무리 영상 편집으로 효과를 넣어도 좀 재미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2초만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초로 세팅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두면은 그냥 사진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만 들고 이게 영상이라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의 효과를 넣어가지고 영상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쓰려고 하는 거는 키프레임과 트랜지션입니다. 키프레임은 사진을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프레임 단위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누르고 왼쪽 아래에 있는 변형 키프레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위치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끝에서는 빵까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해주면 사진이지만 움직이는 사진이 돼서 약간은 영상화가 된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좌우로도 가능하고 아래 위로도 가능하고 작았다가 커지는 것도 가능해서 이걸 모두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거, 얘는 확대를 해서 여기서 시작할까? 이런 느낌. 얘는 확대를 넣어볼게요. 얘는 다시 좌우로. 이렇게 넣어보면 사진이지만 조금은 영상 같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일은 위에다가 자막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기본,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본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모티콘 하나 넣어주고, 예전에 내가 썼던 뭐 폰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뻤다 그러신 분들은 밑에 디자인을 눌러보면 그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를 선택하면은 착 적용이 되겠죠. 바로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끌어가지고 만들어주면 자막 있고 움직이는 사진으로 영상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다가 하나만 조금만 더 기술을 넣어 볼게요. 이 사진에서 사진으로 넘어갈 때 뭔가가 조금 딱딱한 것 같다.
싶을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까만 점이 찍힌 네모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트랜지션, 영상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뭐 유료 기능은 쓰지 않겠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서 디졸브 이거 넣어볼까? 좋은데? 이렇게 초를 조절하면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에는 뭘 넣어볼까요? 페이드 뭐 이런 거 넣어볼까? 아 이거 이상하다. 슬라이드 괜찮은데요? 왼쪽으로 슬라이드 이걸로 넣겠습니다. 이것도 길이 짧게, 그리고 가운데다가 디졸브로 넣겠습니다. 디졸브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영상 길이가 조금 늘어나니까 이제 자막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사진만 가만히 있다가 뚝뚝 바뀌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다면 저는 추출을 해줍니다. 제가 두 번 다 영상을 만들 때 오디오를 하나도 넣지 않았죠. 이 오디오는 네이버 클립을 올릴 때 네이버에서 무료 제공해주는 오디오를 쓰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최대한 네이버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는 들은 내용이긴 한데 네이버 클립을 만들 때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를 사용하면 떡상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후로는 다른 음악 안 쓰고 네이버에 있는 것만 쓰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떡상했던, 한번 점프를 했었던,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클립을 만들 때 무료 제공해주는 오디오를 사용한 영상이 떡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영상 편집은 다른 앱으로 하더라도 오디오는 클립을 올릴 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클립 만들기를 눌러줘요. 여기 업로드에 들어가면 내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잘 만들었구만. 여기서 클립을 바로 올려도 되지만 저는 편집을 조금 해서 넣는 걸 추천해요. 이 편집하기라는 게 뭔가 영상을 편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추가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이 사운드를 보면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요. 이 음악들 중에서 내 영상과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을 골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티커를 잡아줄게요. 이 스티커에서 장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배너 스티커에 장소를 선택하고 내가 갔던 곳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남아요. 이 모양이 남아야 내가 네이버 지도에서 이 카페를 검색했을 때 클립 탭에 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 그러면 스티커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블로그 컨텐츠 스티커를 올려줄 수 있는데 이거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내가 올린 포스팅만 클립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클립을 먼저 올리고 포스팅을 올린 다음에 이 포스팅을 클립에 걸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이제 이전 포스팅만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이곳을 포스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지금 여기에 연결되는 포스팅을 못 누르겠지만 여기 일단 아무거나 한번 넣어는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내 포스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스팅을 넣었는데 내 클립을 본 사람들이 포스팅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스티커를 추가해서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집중될 수 있게끔, 포스팅이 집중될 수 있게끔 화살표를 하나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올려주면 됩니다.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이 블로그가 관련이 없으니까 끄고 돌아가서 저장.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넣을 때 그래도 제 클립을 본 사람들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간략한 정보를 넣어주고 있어요. 동자동 리스 카페. 정보를 간단하게만 적은 다음에 해시태그를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는 맛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버 선택을 누르면 썸네일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지. 완료. 이렇게 해주면 클립 올리는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클립은 예약 발행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바로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 키워드에다가 클파원 챌린지 뭐 이런 챌린지
뭐 국내 여행 이런 키워드들을 올려주면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100% 믿진 않더라도 뭐 하는데 힘이 많이 들진 않으니까 저는 주기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등록을 해줄게요. 등록. 이렇게 올려뒀으니까 한 몇 분 있다가 네이버 지도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확인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클립을 올리고 나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클립에는 알고리즘이 없나?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클립 탭의 가장 앞에 있는 클립은 최신 순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클립 탭을 눌러서 보여지는 이 클립들은 해시태그, 그리고 클립을 얼마나 많이 올렸나, 그리고 블로그 주제에 맞는 클립을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0% 맞다, 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어떤 것을 도입하기 전에 완전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거나 완전 새로운 것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된 것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클립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블로그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네이버 블로그는 포스팅을 많이 하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클립 컨텐츠를 많이 모으고 있는 네이버는 블로그 때 했던 이 방법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컨텐츠가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는 블로그를 우대하는 시절 다음은 그 블로그의 전문성을 우대하는 C랭크 알고리즘 시기가 왔었죠. 그러면 그때는 올리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클립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검색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를 해시태그에 녹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C랭크 알고리즘을 넘어서 지금은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을 블로그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정말 체류 시간이 긴 좋은 클립을 우대할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 하나의 플랫폼은 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사용자가 오래 머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게 돼요. 유튜브도 예전에는 시청 지속률을 우대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드라마 몰아보기, 1시간 몰아보기, 2시간 몰아보기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그 플랫폼에서 오래 머무르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네이버는 지금 클립 컨텐츠 개수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검색 탭에서 볼 수 있는 클립은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과 점점 동일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 함께 댓글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글만 쓰던 저도 클립에도 수익을 반영해 줄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 초보 영상 편집자도 진입하기 굉장히 쉬운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블로거들에게 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간단하게 클립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클립 하나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